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4일 금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그 채널명은요, 단순히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해서 은퇴를 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소일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생의 낙이라든지 재미 요소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한다면 꾸준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 활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녹아들어 있다는 제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그 한편의 스릴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쫄깃쫄깃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가 특히 그랬죠.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어닝 결과로 인해서 주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온 하루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증시 마감 이후에 더 큰 기업이죠.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이 어닝 결과에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래도 이 막판 뒤집기가 조금 가능해졌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 2월 4일 금요일의 오미주 일부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면요. 어제는 하루 종일 굉장히 좀 약세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약세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이 2.44%나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1.45%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타격이 심했는데 무려 3.74%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역시도 마이너스 1.9%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굉장히 끔찍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페이스북이 26.39%로 단연 군계 일학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어제 사실 주식 시장을 다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ETF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하나가 이렇게 26%나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는 ETF 그리고 펀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킬즈가 11.65% 하락, 스퀘어가 11%, 핀터레스트가 10.39% 떨어졌고요. 코보가 10.3%, 버진 갤럭틱이 9.71, 유니티가 9.20%, 그랩이 9.12% 떨어졌습니다. 투일리오 8.74, 쇼피파이 8.71, 그리고 파이버 8.33, 로블록스 8.28.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 중에 빠질만한 종목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지금 최소 6%, 7%, 8%, 9%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증시 마감 때까지 보면서요, 한참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어닝을 발표한 아마존인데요. 조금 있다가 아마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일단 페이스북에 대한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타라는 기업이 주가가 26% 정도 떨어진 것은 정말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자, 어제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그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26% 이상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어닝 결과에 있었습니다. 어닝 결과도 그냥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포캐스트 전망치였죠.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참 떨어지는 매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증가도 둔화됐다.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메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린 것처럼 애플이 그 iOS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폴리시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서드파티, 그러니까 메타 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사용자의 돌아다니는 모습을
트랙하고 싶다면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타격을 받는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메타였다. 페이스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변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광고주들이 예산을 그렇게 크게 책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많은 그 예산을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26% 정도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민에 휩싸여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분들은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6%나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하자. 아니면 지금까지는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확신이 떨어지는데 이쯤에서 팔아야 되나? 더 이상 손실이 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따가요 2부의 자막 영상에는 그 메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I'm not a buyer on Facebook이라고 써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조시 브라운이라는 이 전문가는 지금 메타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 보면 다른 이제 젠이라는 그 여성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또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상당히 좀 논리 정연한 그들만의 투자 논리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PE 레이쇼를 살펴보면요, 17.2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17배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얼마나 지금 낮은 수치냐면 요 밑에 가시면요. 여기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미디엄이니까 평균이라기보다는 중간치죠. 지금 과거 10년 동안 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그 PER, 즉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1415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 보통 중간치는 한 35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다. 보통 이제 30배 넘는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이 바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이 16.5배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프리미엄이 사실 메타 플랫폼즈 역사상 가장 싼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성장이 완전히 멈출 것도 아닌데 17배라는 그 PER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메타 플랫폼즈를 추가적으로 매수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제 영상에서 제가 PEG 레이쇼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PEG는 P 레이쇼를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들은 PEG 레이쇼가 1.0 밑으로 형성이 되면 매수의 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그 투자 원칙을 적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PEG 레이쇼가요, 0.8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17.2인데 메타 플랫폼즈의 성장률은 20%가 넘거든요. 따라서 17.2를 20%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눠볼까요? 17.22 나누기 20 하면요 0.86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PEG 레이쇼는 1.0 이하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저는 이번 기회에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주식의 수를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제 어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소식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본 어닝 결과는 아마존입니다. 제가 아마존 그 어닝 결과가 여기 시간으로 지금 밤 9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딱 실적이 떴을 때 굉장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때문에 아마존 역시도
폭락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6%나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수치가 발표가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4분기의 EPS가요, 27달러 75센트가 나왔는데 지금 전망치가 3달러 54였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넷인컴, 순이익이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텍스를 내기 전에 그 밸류에이션 게인, 따라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이 여기 포함이 된다. 그 금액이 무려 11.8빌리언에 됩니다. 따라서 118억 원을 지금 추가로 순이익에 추가를 했다. 어디에서 이 순이익이 나오게 됐냐면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의 그 주주로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리비안 투자로 11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번에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137.4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다소 약한 성장률이죠. 10%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치는 230밀리언이 오히려 전망치보다 모자랐다. 따라서 매출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그먼트별로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는 66.08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를 지금 지난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3분기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좀 편법을 쓰는 게 아닐까. 왜냐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더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리테일이기 때문에 리테일은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홀리데이 시즌에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지금 3분기는 49빌리언에 불과했는데 66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는 30.32빌리언, 3분기에는 24빌리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스크립션, 구독에서 지금 창출하는 매출이 8.12, 그리고 3분기에는 8.15였으니까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죠. 자, 다음은 AWS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한간에서는 AWS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아마존을 위협한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는 AWS의 그 매출이 16.11이었는데 단 한 분기 만에 17.78로 급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성장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먼슬리피 월정액은요, 지금 12.99달러인데 14.99로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멤버들은 아마도 연간 회원일 텐데 연간 회비는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20달러를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요, 굉장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구독자 한 사람당 20달러를 그중 구독비를 올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연간에. 근데 프라임 멤버십의 숫자가요, 무려 1.5억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1.5억 명 곱하기 20달러를 하면요, 무려 30억 달러가 갑자기 그냥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30억 달러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자, 이 부분은요, 역시 아마존 같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출의 상승 추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프라임 멤버십을 끊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2018년 이후에 첫 번째로 멤버십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의외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2빌리언에서 117빌리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전년 대비해서 3%에서 8%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컨센서스는 지금 120이 넘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수치를 지금 가이던스로 제공을 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오퍼레이팅 인컴인데 3.0에서 6.0 빌리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도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첫 번째 분기에는요 8.9빌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매출과 오퍼레이팅 인컴이 굉장히 낮구나. 따라서 2022년 1분기는 굉장히 낮은 실적이 보고될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이던스가 낮게 책정이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아마존은 워낙 지금 EPS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17.86%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주가가 9.28% 빠졌었는데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 발표 후에 15% 이상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자, 유니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직접 한번 어닝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분기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05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아직까지 유니티는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지금 2센트 정도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07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0.05로 적자폭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매출인데요. 315.86 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43.4%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전년 대비해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30%씩 상승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매년 50%씩 성장시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매년 30%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분기 이러한 그들의 목표를 쉽게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15.86 밀리언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20.15 밀리언이 더 나왔다. 따라서 지금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실적이 보고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갭 로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순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쪽에 로스가 지금 12.0 밀리언이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도에는 20 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손실이 지금 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순손실은요, 전체 레비뉴랑 비교하면 한 마이너스 4% 정도가 되는 수치다. 따라서 조만간 좀 흑자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기다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뭐 마이너스 10% 이런 수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4%는 어느 정도 이제 흑자로 전환할 거에 그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 굉장히 좋은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10만 달러의 그 매출을 기여하는 10만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커스터머의 수가 지금 1052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793이었습니다. 지금 레비뉴를 10만 달러 이상 만들어내는 그 커스터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니티는요. 유니티 퍼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인데요. 무료 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레비뉴가 10만 달러 이하가 되면 그냥 자유롭게 무료로 이 유니티 퍼스널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10만 달러입니다. 만약에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 개발자들은 유니티와 그 수익을 나누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전에는 유니티와 수입을 나누는 그러한 그 개발자들의 수가 793 고객사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000명이 넘어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트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지수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있었던 똑같은 고객군이 발생시키는 그 매출의 기여도죠. 지금 보시면 140%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그 고객이 작년에는 이제 100%를 달성했으면 올해는 그 수치가 140으로 는 겁니다. 그 얘기는 40% 정도 똑같은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늘었다. 따라서 똑같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유니티와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2022년 1분기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315에서 320 밀리언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4%에서 36% 정도의 성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같은 경우는 매년 30% 정도의 성장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약속에 부합하는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다음 분기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반면 논갭 로스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마이너스 22 밀리언에서 마이너스 23 밀리언 정도다. 따라서 이 수치는 그렇게까지 좋은 수치는 아니죠. 마이너스 7% 정도로 오히려 이번 분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을 다음 분기에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15%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기업보다 주가가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핀터레스트인데요. 지금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가 하락했다가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무려 24.85%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의 논갭 EPS는 0.4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논갭으로 따지면 지금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이 수치는 3센트 정도가 기대치보다 더 나온 수치,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846.6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19.43 밀리언 정도 전망치보다 초과한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그냥 양호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뭐 엄청난 수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핀터레스트는 성장주인데 매출이 20% 정도 올라갔다. 19.9%는 결국 뭐 엄청난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25.09%나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 때문에 많이 떨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10% 이상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런대로 괜찮네 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합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수인데요. 2021년 2월 1일 지금 여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22년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자, US의 그 MAU를 보면 monthly active user의 숫자는요 8,66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전 세계로 보면 monthly active user, 즉 매달 한 번 이상은 핀터레스트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의 수가 4억 3,68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시그널을 주면서 핀터레스트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저는 핀터레스트의 20% 정도의 성장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성장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봤을 때도 25배가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 정도의 성장 가지고 주가의 급상승을 도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핀터레스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완전히 폭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냅인데요. 스냅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23.6%나 폭락을 했다가, 왜냐하면 페이스북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려 55%나 지금 장후에 상승을 하고 있다. 대단한 수치죠. 지금 56% 정도 올라갈 만한 어닝이 어떤 어닝인지 한번 잠깐만 보시죠. 자, 4분기에 농갭 EPS가 0.22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12센트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어닝이 발표가 된 거죠.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3 빌리언이 나와서 지난해에 비해서 42.7%.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핀터레스트는 20%도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스냅 같은 경우는 42.7%로 진정한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100 밀리언 정도 더 만들어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퍼스트 쿼터 포지티브 넷 인컴, 얘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지난 분기까지는 적자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적자 기업에서 첫 번째로 흑자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번 분기다. 따라서 원래부터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에 그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물론 이제 가스 배출권에 도움도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테슬라가 그 주가가 급상승을 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냅 역시도 원래는 만년 적자 기업이었다가 이번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려 55% 이상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이 추천해주고 있는 2월 달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탑픽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최신 버전의 리스트를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매달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5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에브리 US 애널리스트니까 크레딧 스위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각 애널리스트가 담당
담당하고 있는 그 섹터, 비즈니스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분야, 다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버릿 스톡 하나씩을 골라서 이 리스트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할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추가가 되겠죠. 자,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달에 새롭게 그 이름을 올린 탑픽의 리스트를 여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티 홀딩즈, 두 번째 온 홀딩, 세 번째가 오윈팁, 네 번째 메디컬 프로퍼티즈 트러스트, 리츠죠. 그리고 마지막이 팍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매수해야 할, 투자해야 할 가장 좋은 종목의 하나는요, 웰스파고가 금융주 중에는 유일하게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테크주를 대표해서 포함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지금 아마존이 그 어닝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춘 거죠. 지금 굉장히 적중시켰다. 아마존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로블록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로블록스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공매도가 출연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공매도를 한 기관의 이름은 더 베어 케이브고요. 자, 공매도를 맞으면서 어제 주가가 8.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마감 이후에 4% 이상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로블록스가 지금 7.1% 정도 떨어졌다. 근데 결국은 한 8.3%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 이유는 새로운 숏콜이 이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베어 케이브가 공매도의 그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부터입니다. 더 베어 케이브가 어떠한 이슈를 지금 던졌냐면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차일드 포르노그래피가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유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고가 된 거죠. 자, 로블록스는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킹 알파가 이메일을 통해서 코멘트를 부착했는데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공매도율은 5.3%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 로블록스가 사실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건강한 게임 문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로블록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그 경영진에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그 렉티파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모니터링만 잘 한다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경영진이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공매도 레포트가 굉장히 짧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더 베어 케이브가 이번에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뭐 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몇 개 화면 캡처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좀 디스터빙한,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러한 내용들의 화면 캡처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미주 일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다가오는 그 주말에는 멋지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저녁 8시에 오미주 2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